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제 딸은 결혼 5년 차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자가 ADHD 진단을 받으면서 가정에 큰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사위 성호는 원래부터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화를 사귀지 못해 딸을 지치게 만들었지요. 딸 지연이는 그런 남편을 맞추려고 늘 애써왔습니다. 여보, 같이 찾아보자 달래도 사위는 대꾸조차 안 하고 혼자 씩씩대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ADHD라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 사위는 폭발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괜히 병으로 몰아간다 며 딸을 몰아세운 겁니다. 친정엄마인 제 눈에는 딸의 어깨가 눈에 띄게 처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키우는 고단함보다 옆에 있는 남편의 무관심과 예민함이 딸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늘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물건이 안 보여도 짜증부터 내고 결국 딸에게 화를 쏟아내곤 했습니다. 지연이는 여보, 화내지 말고 같이 찾아보자라며 달래지만 사위는 대답도 없이 방을 나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해야 하는데 왜 내 딸은 더 지쳐가는 걸까요? 손자가 조금 특별한 아이일 뿐인데 사위는 괜히 호들갑 떤다. 옛날에는 다 그냥 자랐다라며 진단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문제였습니다. 애들은 다 그래, 애엄마가 예민해서 그러지. 멀쩡한 애를 잘못 키운 탓이지. 그 말에 딸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책임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는 신문만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괜히 요즘 병원들이 돈 벌려고 그러는 거야. 그 무심한 태도가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아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 말이 맞아.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아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지 왜 나만 탓해? 남편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겨진 건 며느리의 눈물과 손자를 향한 시댁의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그런 거라면서 딸에게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딸은 그 말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이의 문제보다 가족들이 서로 탓하고 비난하는 그 분위기가 더 힘들었던 겁니다. 저는 속으로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딸과 손자를 지켜주세요.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런데 사위는 점점 더 무뚝뚝해지고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아이는 웃음을 잃고 딸은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저는 엄마로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친정으로 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한마디가 딸의 결혼을 무너뜨릴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의 눈빛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힘들어. 저는 전화를 받은 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로서 딸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날 밤 딸은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내 편이 아무도 없어. 나 혼자 다 감당해야 해. 손자는 그런 엄마를 보며 작은 손으로 엄마 얼굴을 만졌습니다. 엄마 울지마.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은 결국 제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가 되었을까? 남편도 시댁도 다 남 같아. 저는 전화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얘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하지만 딸은 끝내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없어. 남편은 다음 날도 아이 문제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회사 가야 돼, 내가 알아서 해. 그 말 한마디에 딸의 마음은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시댁과 남편, 누구도 내 편이 아닌 상황. 딸은 매일매일이 전쟁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딸과 손자를 제발 지켜주세요. 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위는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 와서도 예민한 태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화살은 고스란히 딸과 손자에게 향했습니다. 지연이는 아이를 안고 울곤 했습니다. 엄마,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이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부족해서일까?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며 손자를 문제아 취급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속은 뒤집히는 듯 했지만 사위 집안 앞이라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딸은 시부모 앞에서 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저에게 눈물로 하소연했지요. 엄마,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아요. 남편도 시부모도 아무도 내 편이 아니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손자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집안의 불안한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저는 손자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너는 잘 자랄 수 있어. 하지만 제 위로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사위의 차가운 말과 무관심이 다시 딸과 손자를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딸은 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면 안 될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의 결혼이 흔들리는 현실 앞에 차마 어미로서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약을 먹자는 의사의 권유에도 괜히 애를 환자 만들지 말라면서 거부했습니다. 지연이는 혼자서 병원을 다니고 상담을 받고 아이를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또다시 남편과 시댁의 차가운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볼 때마다 속으로 외쳤습니다. 내가 대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싶다. 손자는 여전히 해맑게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어있는 불안한 눈빛을 저는 누구보다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딸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엄마, 난 그냥 혼자 있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 그 고백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내 아이도 내 마음도 소중해. 하지만 제 위로에도 딸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시댁의 벽은 너무도 두꺼웠습니다. 밤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을 지켜주세요. 손자를 지켜주세요. 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딸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혼이 해답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연이는 마지막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이혼해도 괜찮을까? 아이를 혼자 키워도 될까? 그 질문에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손자는 천진한 얼굴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딸의 눈에는 눈물과 미소가 동시에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끝까지 내 딸과 손자의 편에 서리라.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그들을 지킬 것이다. 하지만 엄마로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딸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딸의 미래와 손자의 행복을 위해 이 결혼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